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 온라인 저지 실버 5 난이도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한번 바로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2669번인 직사각형 4개의 합집합의 면적 구하기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긴데요. 문제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에 4개의 직사각형이 놓여 있는데 그 밑변은 모두 가로축에 평행하다. 이 4개의 직사각형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겹쳐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이나 꼭지점이 겹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막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직사각형을 차지하는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입출력은 입력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한번 봐보면 내려서 가볼게요. 그냥 사각형에 정보가 주어집니다. 여기 입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정수는 사각형의 왼쪽 아래 꼭지점에 X좌표, Y좌표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겠죠? 여기에 X좌표, Y좌표. 그래서 1, 2. 그쵸? 첫 번째 사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각형의 오른쪽 위에 X좌표, Y좌표이다. 이 4, 4, 4, 4. 요 두 개의 꼭지점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각형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꼭지점만으로도 사각형의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사각형의 정보가 주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의 직사각이 차지하는 면적을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이 26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겹치는 것들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면적을 구했겠죠, 여러분? 자, 근데 요 문제는 제가 아마 다른 곳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때문에 관념을 때문에 어려워지는 문제다. 난이도가 높아져. 왜냐면 면적을 구하라는 거는 사각형의 면적, 거기다가 여기에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평면 4개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건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우리는 처음에 이걸 보면 이거죠. 얘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니까 얘 그러면 뭐 3개 정도 되나? 3개, 4개? 4개, 4개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4 곱하기 4 가로, 세로가 얘는 뭐 어느 정도 되나요? 2에서 얘가 얘가 3칸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3칸 얘는 하나, 둘, 셋, 4칸이니까 3 곱하기 4 뭐 이렇게 넓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이 실제로 있어요. 면적을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서 면적을 구한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저희가 쭉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얘네 사각형의 면적을 다 구해야겠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더해줘야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을 그럼 빼줘야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삭제하지? 여러 번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이 겹치니까 삭제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뭐 세 개 겹치는 거는 2번 삭제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한 로직을 실제로 사실은 뭐 짜서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얘는 사실 솔직히 직사각형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걸 보고 겹쳐진 부분을 어떻게 삭제하지? 이걸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겹쳐지는 부분을 무시하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은 약간 여기 보시면 모든 좌표는 1 이상이고 100 이하인 정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 이상이고 100 이하인 정수. 그럼 뭐 1 이상이고 100 이하인 자연수랑 똑같은 거죠. 요걸 보면서 요걸 가지고
요거를 요 판 있잖아요. 요 판 자체를 우리가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죠. 100 곱하기 10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 2차원 배열로 나타냈을 때 요 부분을 면적으로 구하지 말고 요거 하나하나의 칸에다가 1, 1, 1, 1, 1, 1, 1, 1, 1 이런 어떤 값, 칠해줬다는 값을 체크해 놓고 요거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어떨까?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을 쓰면 겹쳐지는 부분은 무시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1을 쓰고 그 다음에 또 1을 써도 얘는 결국 1이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를 쭉 돌면서 값이 1인 애들을 카운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접근법을 쓰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로 요거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푸는 거를 코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디어 잘 와닿으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요거를 좀 여러 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코딩 테스트에서는 사실은 알면 풀고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사실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 내겠지만 요것도 알면 진짜 쉽고 모르면 진짜 쉽지 않은 정도 아닌데 모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요걸 좀 강조를 드려요. 오늘은 또 문제로도 나왔으니까 프리도 코딩으로 해보겠습니다. BOJ 몇이죠? 2669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요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메인 함수 만들고 스캐너로 오늘 하겠습니다. new 스캐너 시스템.in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1 이상이고 100 이하인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게 좌표를 만들겠습니다. 좌표 만드는 걸 해볼게요. 먼저 좌표를 저는 인트로 만들게요. 맵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100일. 왜냐면 1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언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new int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할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걸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오, i는 0, i는 n, i도 저 n이라는 거 선언해 줘야겠죠? n 선언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사각형 4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4번 돌 거예요. 이 폼은. 4번 돌 거고요. 4번 돌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받아볼게요. 자, x1은 s.next int 복붙해서 y1 x2 y2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네가 말해준 게 이 사각형의 범위잖아요. 저는 사각형의 범위만큼 돌면서 맵에다가 1을 체크해 줄 거예요. o int x는 x1부터 x는 x2까지 x 불 이렇게 폼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y를 바꿔야겠죠? y 그 다음에 y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요 위로 쳤을 때 위로 치면 그림에서 치면 한 번씩 4번 돌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게 사각형에 요게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면 요거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도는 그 로직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맵에다가 얘네 사각형 영역이야. 사각형으로 칠해진 영역이야. 그것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x, y는 1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줄 건 뭐냐면은, 다 4번 해줬으면은 마지막에 전체 맵을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x는 어부지부터 돌아요? 뭐 0부터 돌아도 상관없겠죠? 여기는 뭐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1부터 놓을게요. 그 다음에 100까지는 돌아야 되니까 100, 그래도 1, 100. 이렇게 돌면서 만약에 if 맵이 뭐예요? 색칠 1이면 1이라는 건 뭐예요? 색칠된 영역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요거를 카운팅 아래가 필요하겠죠? 범위, 그 넓이가 얼마큼인지 0으로 하고 만약에 색칠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뿔뿔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줘요? 마지막에 돌고 나서 카운트만 출력해주면 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뭐예요? 이 사각형 색칠 부분 배열의 저장. 여기는 뭐예요? 배열 전체를 보면서 색칠 부분 카운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되나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복사를 해가지고 빌드를 좀 하고 있고요. 예제를 넣어보면은 26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계산하지 말고 저거를 배열처럼 생각하고 그걸로 색칠하는 걸로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자바 언어로 바꾸고요. 클래스만 메인으로 변경해서 제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런타임 에러가 났네요. 왜 런타임 에러가 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마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수정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일까 보면 제가 위에 이런 패키지 같은 거 이건 제 로컬의 환경이니까 쓰면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수정해보면 쭉쭉 올라가면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 돌게임은 사실 그 전에 풀었던 9655번인가? 그 돌게임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똑같거든요, 거의. 그럼 폴리오미노라는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민식이는 저는 폴리오미노가 사실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폴리오미노 두 개를 무한만큼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 AAA와 BB. 이제 점과 X로 이루어진 보드판이 주어졌을 때 민식이는 겹침 없이 X를 모두 폴리노미오로 덮이려고 한다. 이때 점은 덮으면 안 된대요. 자, 폴리오미노를 모두 덮는 보드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CO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드판의 크기는 최대 50이래요. 그래서 첫째 줄에 사전순으로 가장 앞서는 답을 출력한다. 만약에 덮을 수 없으면 -1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전순으로 가장 앞서는 답을 출력한다는 거는 웬만하면은 A로 되는 거는 A로 출력하는 게 우선이다. 그 뜻이죠, 여러분. 뭐 별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X가 6개 있으면 먼저 A 4개 놓고 B 2개 놓고 그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은 못 놓으니까 XXXX니까 얘는 삐삐삐삐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는 여기 이 부분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바로 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구현입니다. 구현.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잘 꼼꼼하게 이해를 해서 구현할 수 있어? 그냥 이런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실버 19에서 자바 클래스 BOJ 이게 몇 번 문제였을까요? 한번 봐볼게요. 1344 어차피 BOJ 1343번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만들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어차피 한 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줄 받는 거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 버퍼드리더 써볼게요. new 인풋스트림 디더 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 보려고. 스트링 빌더 SV는 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걸 왜 쓸 건지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건 얘를 캐릭터 배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char 텍스트 배열은 br.readline to 캐릭터 어레이 이렇게 받게 되면 익셉션 해주고요. 이렇게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한 칸 한 칸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받게 된 다음에 현재까지 x가 몇 번 연속으로 나왔는지 그걸 체크하는 애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걔를 뭐라고 할까요? 카운트라고 할까요? cnt는 0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텍스트 length 뿔뿔 탐색을 하면서 저는 뭘 볼 거냐면요. 현재 텍스트 값이 뭐예요? x면 아무것도 안 하고 cnt를 뿔뿔 해줄 겁니다. x가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먼저 a랑 b b 폴리오미노로 현재까지 나온 x를 연속으로 나온 x의 값을 덮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판단할 거냐? if 점이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x가 안 나왔다는 거. 점이 나왔다면은 이 cnt에 현재까지 나온 x의 개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홀수면은 절대 내가 갖고 있는 AA와 BB 요 두 개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거 홀수이다.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cnt%2가 1,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은 현재까지 나온 거에 얘네를 이제 만들 수 있는지를 덮을 수 있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사전순으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웬만하면 A 먼저 덮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목과 나누기 연산만 사용할 겁니다. 목과 나누기 연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int size a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cnt를 4로 나눈 거예요. cnt를 4로 나눴는데 사이즈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4로 몇 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몫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먼저 4를 쓴다. 먼저 AAAA 요거 쓰고 싶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썼고 남은 애 CNT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CNT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죠? 이것도 당연한 건데 %4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int size b는 뭐예요? CNT 나누기 2가 되죠. 요거는 뭐예요? AAA 다음에 b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i는 0, i는 size a 곱하기 4. 왜냐면 사이즈 a가 1이라는 거는 a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사이즈 a 뿔뿔. 이거는 뭐 각자 개치인데요. 그 위에 i를 썼으니까 여기는 j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래로 안 내려가고 a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가져와서 사이즈 B에서 여기서는 BB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점도 하나 출력해줘야겠죠. 다 하고 나서는 점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잘 되나 한번 봐볼게요. 얘를 가져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네요.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겠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냐? 얘 같은 경우는 이 포문이 그냥 점인 경우가 아예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점인 경우가 아예 한 번도 없으면 요 S문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템플 사이즈만 계속, 카운트 사이즈만 계속 눌렸다가 끝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요 S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밖에서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얘네가 다 끝나고 나서. 뭐 요거를 뭐 함수로 메소드로 만들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간단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한번 더 해주는 거 나오고 나서. 그 이렇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끝나서 한 거니까 다 끝나서 한 거니까 요거는 없어도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건 잘 나올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가 좀 이제 이상할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다가 안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을 출력하긴 했는데 얘 앞쪽에 되는 거를 막 출력하다가 마이너스 1을 출력해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바로 출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그쵸?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스트링 빌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펜드를 일단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출력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도요. 어펜드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펜드를 해놓을게요. 쭉쭉쭉 바꿔갈게요. 여기 부분도 그렇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sb.toString 이렇게 한번 할게요. 왜 이렇게 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지냐? 끝까지 여기까지 와야지 얘를 찍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마이너스를 찍게 되면 그냥 바로 리턴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 더 안 하고 리턴하게 되면 요 SB는 안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제일 요거 컸던 거 예전에 구축했던 거 한번 해보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것도 해보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사실 딱 구현이에요.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냐. 요런 나머지 목 연산 쓸 수 있고 이렇게 적절할 때 리턴하고 바로 출력되지 않으면 여기 스트링 빌더에 담아놨다가 결과값을 나중에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현을 잘 하면 되는 거라서 한번 해봤고요. 제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 날려주고요. 클래스 도형 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눌러보도록 할게요.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어딘가 틀렸다는 건데 한번 로직을 봐보도록 할게요. 뭐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긴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런 했을 때 어? 뭔가 좀 이상하죠? 다시 아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나올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럼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랬죠, 여러분? 디버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했을 때, 아, 여러분, 제가 바보 같았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틀려가지고 보니까 위에 걸 입력해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혼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보니까 뭔가 안 맞아. 안 맞아. 더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리셋이 안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두 칸 정도 더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점이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 연속된 S의 개수를 다시 한번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게 여기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근데 요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죠,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BB가 안 나오고 뭔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요런 부분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 한번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잘 맞죠. 요거가 아닌가. 여기에서 점이 나왔을 때 기존에 얘네를 다 처리했으니까 요 x의 길이를 담고 있었던 애를 다시 0으로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빠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딴 거 안 하고 요 부분만 복붙해가지고 기존에 제출했던 거에서 수정만 해보도록 할게요. 내제출, 수정, 아마 요 부분이겠죠? 요렇게. 다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보니까 큰 문제 없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문제 오늘 풀어봤고요, 여러분. 오늘 한 거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첫 번째 문제는 진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현해 보시면서 아이디어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구현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